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이슈를 전하는 포캐스트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주제는 도대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예상했던 대로 미국 SEC에서 아크인베스트에서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 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한번 지연시킨 적이 있죠. 올해 7월에 한번 지연을 했었고 지금 두 번째 지연입니다. 세 번째 마감일은 올해 11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때도 지연 결정을 내려서 결국 2024년 1월까지 또 끌고 갈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안 해주는 걸까요? SEC가 직접 밝힌 이유를 보면 시장 조작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의 우려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즉,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를 보호할 만큼 안전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길래 승인해 준 걸까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미국 증시에 최초로 등록된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U로 설명해 볼게요. 이 BITU가 기초자산으로 삼는 비트코인 선물은 시카고 거래소 그룹이라는 CME에서 거래되는데요. CME는 1874년에 설립된 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전 세계 2위 파생상품 거래소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 시장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안전장치는 최소 증거금입니다. 선물 ETF에 투자할 때는 최소 증거금이 필요한데요. 쉽게 말해서 계약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최소 증거금이 비싸다 보니 이것 자체만으로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벽이 생기는 거죠. 즉, 허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증거금이 투자자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를 다 종합해보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기존 선물 ETF에 만들어져 있는 규제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SEC가 승인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현물 ETF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이미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공통점을 보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반영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샌드뱅크의 공동 창업자는 SEC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BRR과 큐십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BRR과 큐십? 전 처음 보는 단어라서 보자마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하나씩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BRR은 비트코인의 시장 가격을 측정하는 공식적인 지표인데요. 다양한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RR의 가격을 조작하려면 여러 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난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고 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따라서 BRR은 시장 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또한 BRR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개발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예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코십입니다. 코십이란 금융상품을 구별하는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는데요. 금융상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듯 코드가 생성되면 사람들은 금융상품을 쉽게 찾아보거나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코드만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모든 거래, 정산, 청산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비트코인 현물 ETF는 BRR로 시장 가격 조작을 방지할 수 있고 코십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안전장치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라는 식이니까
투자자분들이 더 답답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이슈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까요? 아무래도 선물 ETF는 비트코인이 오르내리는 것에 투자하는 거지 진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현물 ETF보다 빠르게 승인해준 게 아닐까 해요.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해야 하니까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더불어 지금까지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면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부스탁사로 선정해 비트코인 보관을 요청하는 상품이 여럿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3위였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도 망한 마당에 부스탁사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투자자 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승인을 지연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도적인 준비를 더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는 계속 미룰 것 같아요. SEC는 비트코인 ETF 판결 기한을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SEC는 미국에서 1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최대 2024년 1월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빠르면 내년 초에 승인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비트코이너로서는 현물 ETF 상장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아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생기는 거니까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위탁하는 것에 익숙해질 거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인 금융 주권을 경험할 수 없게 되겠죠. 즉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 더더욱 상품으로 인식되는 게 전 너무 별로예요. 저만 별로예요?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하기 좋은 자산군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해도 여기에 투자하는 건 실제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지갑에 있어야, 지갑의 키를 내가 갖고 있어야 진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화폐 혁명이기 때문에 화폐 자체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이슈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보고 싶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포우 사이트에 있는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포우캐스트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